자, 오늘 겨울 특강 첫 회차로 돌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정규 교과과정 하다 보면 여름 진행되면 올해 여름 보통에 따라서 여름이 끝날 때 되면 돌림을 한번 다시 하게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또 여러 단어를 공부하면서 돌림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돌림이 토크라는 이름을 쓰고요. 기호 타우 이거 쓰고 있습니다. 돌림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이런 경칩, 회전체가 있죠. 이걸 통해서 이 물체를 회전시킬 때 이 회전에 관한 힘이 토크, 돌림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언어는 힘 곱하기 거리로서 표현되는데요. 거리는 무엇입니까? 이 경칩에서 떨어진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림이 크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키기가 좋겠다 하는 뜻을 해석할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칩을 여는 데 있어서 이쪽에서 힘이 한참 힘을 줘야 겨우 돌릴 수 있습니다. 멀리서 하면 조금만 줘도 좋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회전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살짝만 줘도 분명히 돌아가네요. 이쪽에서 돌리면 엄청 큰 힘을 줘야 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하겠네요.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거리 단위가 미터잖아요. 근데 우리가 뉴턴미터라는 단위를 예전에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있죠? W 이꼴 Fs 요걸 한번 공부해 본 바가 있습니다. 요것도 힘의 단위 뉴턴과 미터가 되겠고 얘는 묶어서 줄이라고 썼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요놈만 줄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워크 1에서는 내가 물체에 힘을 주고 그 물체의 운동 방향 이동한 거리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고 얘는 회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회전시키냐는 것으로서 줄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뉴턴미터 요것만 쓰시도록 하겠다고요. 자, 근데 말입니다. 이 회전체에 내가 힘을 가할 때 이 회전 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만 줄 수가 없겠죠. 비스듬한 힘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비스듬한 힘을 줘도 물체가 들어가게 할 수가 돌아가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요. 하나 이내가 이 회전축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주면 돌아갑니까? 아니요. 못 돌아가네요. 그래서 어떤 회전축이 있었고 거리 R이 있었고 힘을 주었는데 이 힘이 꼭 직각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 각 세타에 대해서 뒤에 사인 세타가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직각일 때 가장 큰 돌림을 줄 수 있겠고 사인 0도가 돼버린다면 돌아가게 만들 수는 없거든 하겠습니다. 즉 요 거리 R1에 대한 것보다는 이 거리 R2에 대해서 같은 크기의 힘을 준다면 요 돌림인 토크 1에 보다는 요 돌림인 토크 2가 더 크겠다. 근데 같은 크기의 힘인데 만약 이렇게 힘 F를 준다면 얘는 회전축에 대해서 얘는 토크 3는 이러면 제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그래서 회전축을 놓고 회전축에서 얼마나 그 거리가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물체가 가만히 있다고 한다는 뜻은 하겠네요. 토크스에는 이제 신경 쓸 바가 없죠. 만약 이 힘의 크기가 서로 같다면 거리가 먼 쪽에서 돌리는 게 더 크게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단시간 회전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물체가 가만히 있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요 F1과 F2를 볼 때 거리가 먼 쪽에서 힘이 작게 걸리면 되겠네요 라는 생각도 해줄 수 있겠죠. 말씀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돌림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만한 물체를 들어올리려고 합니다. 100kg짜리입니다. 이거 들겠습니까? 못 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받침대를 놔두고 지뢰를 주고 이쪽에서 힘을 준다면 하겠네요. 우리가 지뢰 유벌비는 꽤 많이 공부해봤던 것 같습니다. 요 회전축에 대해서 즉 우리가 받침점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결국엔 회전의 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요 점을 말해본다고 받침점 이렇게 썼죠. 이해됐어요? 여기다가 내가 주는 힘을 힘점이라는 힘을 씁니다. 그리고 물체가 들어올리지가 하는 여기를
작용점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받침점에서 요 거리를 A, 힘점까지 거리를 B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요 회전축에 대해서 돌게 만들겠습니다. 토크 시계 방향은 내가 넣어준 힘 F 곱하기 B가 되겠죠. 반면 이 물체, 중력에 대해서 이 물체가 이 회전축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을 돌게 만드는 요 반시계 방향 힘은 물체의 무게, 즉 이걸 질량 M이 있다면 mg만큼 될 것이겠습니다. 그죠? 무게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을 얼마나 주면 이 물체 돌릴 수 있겠습니까에 대해서 물체의 무게 대비 B분의 A만큼만 주어도 돌릴 수 있겠거든. 그래서 이 B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면 나는 더더더 작은 힘으로도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물체를 받침점 기준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다. 이해됐습니까? 네. 예,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학교 2학 스페이드 2F에서 이런 내용을 공부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돌림힘이라는 내용 대신에 그냥 어떤 지뢰 원리 이렇게 하면서 힘의 크기는 요거보다 좀 작게 줘도 되잖아. 뭐 이런 내용을 그냥 소개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돌림힘에서 연결되는 내용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지뢰 말고도 하나의 회전축을 공유하는 축바퀴라는 게 있네요. 하나의 회전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한 축바퀴가 뭐 있습니까? 드라이버가 있어요. 드라이버는 요 부분은 축의 두께가 가늘죠. 그래서 요 길이를 스몰 a라 하면 손잡이 부는 상대적으로 두껍잖아요. 요 길이가 b가 되겠죠. 요게 회전축으로부터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드라이버를 손잡이를 갖고 이렇게 돌리는 게 기본이지만 이렇게 돌려도 돼요. 다만 그렇게 하면 축의 길이가 너무 작다 보니까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겠고, 반면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멀 손잡이 쪽에서 돌리면 훨씬 더 작은 힘으로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mg만큼 매달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실이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손으로 꾹 눌러주는 요 힘 F면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요 놈을 돌리기 위해선 mg라는 힘에 대해서 축바퀴 A의 길이가 있었다면 나는 힘 F에 대해서 축바퀴 B까지 요해주면 되는 부분이죠. 똑같습니다. 예, 내가 넣어줘야 되는 힘은 물체의 무게 대비 얼마만큼? B분의 A만큼. 즉 축의 길이가 비율이 클수록 좀 더 돌리기 쉽거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가끔 이제 뭐 육각 볼트를 풀기 위해서 스패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돌리고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요걸 직접 축에서부터 스몰 a 떨어진 거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지면 스몰 b가 되면 훨씬 더 작은 힘으로도 돌릴 수 있거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돌리면 뭐 여러분들이 공사 현장에 가서 뭐 직접 일을 해볼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여기다가 또 수압 파이프 이만큼 더 연결해서 여기서 이제 돌리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노기스러가 잘 안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일이 또는 쪼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돌림을 이용해서 사람의 인력으로도 즉 작은 힘으로도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지뢰라든지 축바퀴 조금 있다가 도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더 해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돌림이 작용되는 부분, 질의 축바퀴 도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뭐 할 거 있나요? 해주세요. 우리가 도래 중에서 질량 mg가 있다면 이쪽에서 힘 F를 해서 들어올리게 하는 이거는 고정도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고정도래는 이 마찰력을 무시할 때 내가 넣어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이 mg하고 같습니다. 즉 이 고정도래라고 불러주는 것은 내가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즉 물체를 이렇게 들어올린 것보다 요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해서 힘의 크기는 mg와 똑같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내가 힘을 줘요. 물체가 mg 이렇게 놓여있대요. 이걸 우리는 움직도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들어올리면 도래도 따라 올라오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작은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요게 돌리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A분의 B. 이해되셨어요? 당연히 뭐 원형의 도래였다면 B가 A보다 2배 더 긴 길이가 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요 mg에 대해서 A라면 힘 F에 대해서 B가 되겠고, F는 요게 2분의 1 mg만큼 물체의 무게의 절반만 하면 되겠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더 추가로 더 단다면 4분의 1 mg로도 들어올릴 수 있겠군요. 이런 식으로 도래를, 특히 움직도래를 여러 개 사용한 복합도래를 사용한다면 사람 혼자서는 들 수 없는 훨씬 더 무거운 돌덩이들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맞다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거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무슨 수원사서 짓는 것들. 만약 사람이 인력을 투입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려야 될 텐데 이런 거중을 통해서 훨씬 적은 인원으로도 더 빠른 시간 만에 돌들을 들어올렸죠. 뭐 이런 화감 들어올립니다. 혼자 당연히 못 들겠고, 그죠? 여러 수명 이상이 들어와서 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사고도 많이 날 수 있잖아요. 특히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한 사람 쪽으로 떨어지면 곤란하잖아. 예. 그래서 이런 돌림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거로 이런 경첩, 힌지라고 불러주는 놈들, 도래, 지뢰, 축바퀴. 그래서 내가 적은 힘으로도 얼마든지 더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또는 더 회전축에 대해서 더 큰 힘을 걸어주게 해주는, 더 큰 돌림 힘을 걸어주게 해주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요. 우리가 보통 다루고 있는 물체는 흔히 강체라 불러주는데요. 물체의 모양은 뭐 지그시 않고 또 뭐 크기는 또 무시할 만한 그런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많이 합니다. 즉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물체의 크기는 무시한다, 또는 뭐 자동차의 크기는 무시한다,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꽤 많았잖아요. 근데 정말 크게 무시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물체에 대해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힘을 주면 이 물체는 분명히 이렇게 갔어야 마땅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 물체의 무게 중심에 대해서 밀었을 때 갑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것과 빗나가게 어긋나게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에서는,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에는 힘의 평형도 있지만은 뭐도 있어야 됩니까 하면 물체의 크기를 고려한 토크, 돌림이와의 평형까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질량 m짜리가 이렇게 놓여 있고 뭐 길이가 요게 2m짜리고 요게 3m짜리고 요 놈은 뭐 예를 들어서 2m짜리의 질량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실에 걸리는 각각의 F1, T1, T2 요 힘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걸릴까요? 몇 대 몇으로 걸릴까요? 뭐 이런 형태의 질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매우 간단한 부분인데요.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은 힘의 표현, 이 막대기의 질량이 EM이잖아요. 그지? 질량이 EM이니까 결국엔 EMC만큼의 무게가 막대기의 무게입니다. 이 놈을 추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추는 3mg 더해서 합해서 막대와 추에 대해서 EMG, mg, 3mg의 무게가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력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려가? 안 내려가잖아요. 결국엔 이 막대하고 추의 무게하고 요 T1, T2 뭐 F1, F2에도 상관없는데요. 우리 실에 걸리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텐션 장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T1, T2에 놨습니다. T1, T2의 합은 그러면 얼마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면 이 두 개의 합에 해당한 3mg만큼이 나와야죠 라고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말하면 결국엔 연립 방식 푸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연립 방식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을 겁니다. 그 연습이 여기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네. 자, 그럼 플러스 알파 뭐 해야 됩니까? 하면 돌림형의 평형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요. 돌림형의 기준점은요, 실상 어느 점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점 끝점을 잡아도 상관없고 이 왼쪽 끝점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여기 추가 있는 요 점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요 막대기의 무게중심, 센터 오브 그라비티 또는 센터 오브 매스 무게중심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계산의 편의성을 위한다면 이 왼쪽 끝점, 이 T1이라는 장력이 걸리는 점 또는 오른쪽 끝점, T2라는 장력이 걸리는 점, 요 점을 잡는 게 좀 편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에 있어서 또는 내용 설명함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연습 포인트가 되겠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토크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하겠네요. 시계 방향 돌림힘은 이 막대기가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될 것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막대기가 균이라는 재질이었다면 무게 중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 요 2m 되는 그런 지점에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 근데 세상에 물체가 꼭 균이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균이라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어디를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놈은 물체의 모양이 균일하지 않죠. 어디가 무게 중심입니까? 여기다 떴을 때 손 넣으면 안 돌아가는 그런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됐어? 좀 쉽지 않는 얘기죠. 그 가끔 긴 열전인데 보면 무게 중심 잘 맞춰갖고 의자 이런 거 딱 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지? 예,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 의자의 무게 중심이 받침점에 딱 걸리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무게 중심 잡는 거예요. 두 손에 대해서 이제 내가 손을 움직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손이 한꺼번에 다 움직이지는 않고요. 한 손이 움직입니다. 느끼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이쪽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쪽 손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게 멈춘 뒤에 이 놈이 움직였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즉 무게중심 쪽으로 이게 수렴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개가 한꺼번에 움직이진 않고. 알겠어? 큰 거는 조금인데 뭐 큰 게 없네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도 뭐 각자 볼펜 같은 거 다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한쪽 손가락만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손가락이 동시에 움직이지는 않아요. 알겠어? 그렇게 해서 가다가 만나는 어느 한 점, 그게가 무게 중심이 있다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체 모양이 불규칙한 거 우리가 웬만하면 안 다루고요. 균이란 그래서 딱 무게 중심이 이 물체 전체 길이 3m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여기
모든 질량이 모여있다고 생각되는 무게중심 그렇게 잡을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밧줄을 끌어올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밧줄.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밧줄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끌 때는 어려워요. 왜 이거 여기 길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끌려온 뒤에는 쉬워요. 이게 얼마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밧줄을 끌어올리는데 해야 될 일이 얼마냐 할 때 그 밧줄의 무게 중심을 찾아라. 그리고 끌어올린 길이를 곱하면 되는 일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나중에 그런 문제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럼 시계 방향 돌림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막대기가 EMG의 무게였습니다. 이 막대기는 딱 요 3m 길이라는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1.5m 길이에 있을 것이요 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추는 어떻습니까? 근데 추는 mg만큼 있었죠. 그리고 그 길이는 여기서부터 2m 되는 길이에 있어. 이게 시계방의 돌림이 됩니다. 그러면 반시계방의 돌림이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반시계방의 돌림이면 요 T2가 올리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T2 곱하기 그리고 전체 길이 3m가 나와요. 이 두 개로 모아라. 같거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게 산소유산 3mg고 2mg니까 5mg죠. 되겠습니까? 5mg로 T2 곱하기 3 됩니다. 결국에 T2는 3분의 5mg라고 쓸 수 있겠다고요. T2가 3분의 5mg라면 T1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합해갖고 3mg가 나와야 됩니다. 3분의 9니까 3분의 4mg만큼 나오는 이렇게 풀어내는 건데요. 정말 아주 쉽게 출제된 방향입니다. 나중에 훨씬 더 복잡하게 되면은요. 아직 여러분한테 소개 안 된 부력을 이용한다든지 이제 어떻게 되면 무너질까 이런 형태 그런 것들로 문제가 확장되게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한 거 아마 돌림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까 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실에 매달려 수평의 상태로 정지해있던 원기둥 모양의 막대가 물체에 매달려 있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방금 이 문제와 뭐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이 원기둥 모양의 막대가 있었겠고 요 놈의 길이는 3m랍니다. 근데 질량은 6kg짜리라고 해놨네요. 그리고 1m 되는 거리에 실로 매달면서 여기에 3kg짜리 질량체가 있다고 합니다. 요 힘의 크기는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토크 돌림의 기준은 요 놈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시계 방향의 돌림이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요 3kg짜리 추가 돌아가야 됩니다. 요 3kg짜리는 30N짜리죠. 그래서 30N짜리가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습니까? 1m 거리에 있습니다. 요 6kg짜리 막대는 60N짜리인데요. 이때 요 전체 길이가 3m고 균일화 됐으니까 무게중심은 1.5m 되는 여기서 60N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1.5m의 거리, 이게 시그마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어떤 방향에 대한 표시를 잘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 검은색 볼펜 하나만 가지고 또는 연필 하나만 가지고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을 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놈을 기준으로 반식으로 하는 놈은 요 힘 F가 되겠죠. 요 힘 F는 토크 반식의 방향이 될 텐데요. 이 반식 방향은 힘 곱하기 3m 거리에서 돌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요걸 골라라 하는 질문이 보이죠. 산술상 이행률만 남았네요. 얼마예요? 이게 30이고 요게 90이면 120이죠. 네. 그래서 12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겠고 힘 F는 얼마다? 40N이거든 하겠습니다. 질문은 요 힘 F만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으로 그래? 그럼 요걸 힘을 F2로 한다면 이 F2는 얼마야? 라는 질문을 해줄 수 있겠죠. 30N, 60N 합이 얼마? 90N 내리려고 하는데 이쪽에 40N 들어 올려주네요. 예. 요 실에서는 50N의 힘이 더 있어. 이렇게 문제로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표현과 돌림의 표현을 잡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말했지만 그 어디를 돌림을 기준으로 삼아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나는 요 놈을 기준으로 이게 뭐예요? 센터 오브 그래비티 무게중심이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도 답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요 놈을 기준으로 한다면 말입니다. 그치? 토크 시계 방향은 토크 반시계 방향은 해볼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 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놈이 올리는 거죠. 이걸 F2라고 할게요. 그죠? 시계 방향은 F2 곱하기 얼마만큼 거리 있습니까? 하면 1.5m 거리 있네요. 알겠나? 그러면 반시계 방향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반시계 방향은 요 놈이 내리는 게 반시계죠. 이해됐어요? 요 놈이 내리는 게 반시계입니다. 30N 곱하기 0.5m 거리에 있죠. 되겠나요? 그리고 이 길이는 힘 F 곱하기 1.5m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5 F2는 15 더하기 1.5 F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다시피 요 두 무게 60N, 30N 합이 90N이잖아. F 더하기 F2의 힘의 합은 얼마 나와야 됩니까? 하면 90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연립을 하셔도 저와 같은 답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래서 간단하죠? 이거 저쪽 넘기면 어떻게 돼요? 1.5배의 F2-F는 15가 나오겠고 결국엔 10이라고 쓸 수 있겠죠. F1 플러스 F2가 F 플러스 F2 F2 플러스 F는 90이라는 숫자도 나왔습니다. 그지? 예, 맞습니까? 네. 예, 더해주면 두 개의 F2는 100, 네. F2는 50 나오죠. 그래서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하느냐를 찾았는데 실상 우리는 이 힘은 안 물어봤잖아요. 이 힘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놈을 기준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문제풀이법이 되는 거다 하겠다고요. 근데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라든지 이런 거에 나 돌림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많이 좀 썼어. 그래? 누가 와서 야 이거 말고 이쪽 힘을 구하는데 요 실을 갖고 기준을 잡아갖고 한번 풀어볼래? 오, 나 그렇게도 안 풀어봤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네. 자신 있게. 그래요? 이쪽을 기준으로 가면 반시계 방향 힘의 방향을 먼저 잡아주라고요. 색깔을 이용하시든지.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 정리해 주도록 하십시오.
3번이라는 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질량 15kg짜리 균일한 직육면체 막대를 문제 찾았죠? 됐습니까? 네. 막대를 철수는 막대의 왼쪽 끝에서 민수는 막대의 중심에서 떠받치고 있을 때요. 자, 맨 처음 상태였습니다. 철수가 어디 있다고? 왼쪽 끝. 철수는 왼쪽 끝에 있었고요. 민수는 이 막대 중심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시작이 이렇게 되면 철수는 손 안 대도 돼요. 철수한테 힘이 안 걸려요. 왜? 이 막대의 모든 무게 중심이 민수한테 놀려 있습니다. 철수 쓱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이거를 딱 중심에 맞춰서 잘 세워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 혼자 다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동시에 출발해서 각각 0.5, 1m/s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운동하거든요. 움직임 동안 막대는 수평을 계속 유지하고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민수가 오른쪽 끝에 도달하는 순간까지의 얘기를 해주십시오 했어요. 맞지만 철수는 아무 힘도 없었어요. 막대기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115kg짜리고 민수는 제일 처음에 F 민수는 150N의 힘을 혼자 다 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철수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무게중심이 민수 어깨 위에 그대로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 남학생들이 한 3명 정도 있는데요. 그죠? 나중에 군대라는 희한한 곳에 가서 저거 왜 들어야 되지? 하는 목봉 체조하면서 이렇게 하는 통나무. 예. 저거 왜 해야 돼? 하는데 예, 이거 재수 좋으면 흔히 뭐 개꿀이라고 합니까? 힘도 안 써도 손도 안 대도 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반대로 어느 쪽은 혼자 힘이 다 실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꼭 맨 끝쪽이라고 얘기할 수는 또는 맨 가운데 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키 이런 것들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계단을 따라서 뭐 냉장고와 같은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도 어디에다가 힘을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손도 안 대고 물체 냉장고 옮기는 뭐 그런 것들도 나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민수가 맨 끝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민수 속력이 2배 더 빠르잖아. 철수 입장에서는 0.5m/s의 속력으로 민수는 1.0m/s의 속력으로 가거든요. 철수가 이만큼 하면 그냥 끝에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가 맨 끝에 와 있을 때는 철수는 이 길이 얼마라고? 6m였죠. 예. 그래서 3m 간다면, 그지? 3m 가면 얘는 1.5m가 있겠군요. 그래서 1.5m 움직였을 때 민수 입장은 3m 움직인 이런 상황이 될 것이겠습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F 민수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여기 F 철수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어떻겠습니까? 네. 그럼 민수가 해줘야 될 힘의 크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철수가 넣어줘야 될 요 놈을 기준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나요? 네. 그러면 또 그 시계 방향의 힘은 누굽니까? 근데 요 목공 자체가 내리는 힘이죠. 이해됐어요? 목공이 내리는 힘은 150N 곱하기 1.5m 갔으니까 1.5m 남았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또 그 반시계 방향은 하겠습니다. F 민수 프라임이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4.5m가 됩니다. 말뜻 이해됐습니까? 그럼 얼마 정도 힘만 주면 됩니까? 요 두 개가 서로 같을 거니까 1.5, 4.5 주면 3이 되겠으니까 50N의 힘만 주면 되겠네요. 민수 프라임이 50N의 힘을 줄 수 있다면 나머지 150N 대비 철수는 100N의 힘을 줘야 됩니다.
즉 철수는 0에서 100N 힘이 커지겠고 민수는 150N에서 50N 힘이 작아지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민수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지속적으로 작아진다가 옳은 표현이 되겠죠. 실상 그것만 없어도 민수가 혼자 150N 다 떠받치고 있었던 이 상황이 벗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출발 후 2초의 순간 두 사람의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했습니다. 2초가 된다고요? 0.5m/s으로 2초 지나니까 1m 같죠? 네. 전체 길이 6m에 대해서. 그렇다면 민수는 1m/s의 속력으로 갔습니다. 2m 갔네요. 무엇에서 3m인데 2m 갔다는 것은 민수도 양 끝에서 1m 남은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럼 철수하고 민수가 어때요? 선생님. 대칭이잖아요. 네. 무게 중심에 대해서 대칭이네요. 그 말은 이철수와 민수가 같은 크기의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힘의 크기는 같다, 옳다 되겠다고요. 대칭점이니까. 됐습니까? 네. 이거 민수가 오른쪽 끝에 도달했잖아. 철수가 떠받쳐야 될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예, 여기 있네요. 100N 되네요. 계산되겠습니까? 네. 3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5번 문제 볼게요. 그리고 같이 받침대 위에 놓인 난판 B 위에 철수 영희가 공이 놓여 있는 나무판 A의 양 끝에서 수직으로 떠받치고 있대요. 직육면체 나무판 A, B는 지면과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공은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B의 중심에 놓인 받침대로부터 철수 영희까지의 거리가 2m, 3m라고 합니다. 철수의 질량이 70kg짜리, 영희의 질량은 50kg짜리라고 합니다. 공과 막대 A의 질량은 둘 다 10kg짜리라고 합니다. 밀도는 균일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A의 왼쪽 끝에서 공까지 거리 X 이게 얼마였기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게 2013년도에 나왔던 수능 문제예요. 출제 당시에는 뭐 이 복잡해 했는데 이후에 보니까 수능 문제치고는 제일 쉬운 문제가 이놈이었습니다.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예, 이놈을 기준으로 해볼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계 방향 돌림과 반시계 방향 돌림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겠네요. 먼저 시계 방향의 돌림은 누가 있습니까? 한데요. 어차피 이게 다 킬로그램이잖아요. 굳이 힘에 대해서 50kg짜리를 50N으로 고칠 이유가 있을까요? 저 500N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것도 50kg짜리 중력을 해서 50G
이것도 마찬가지 10kg짜리 중가스도 G를 곱해가지고 10kg짜리 중가스 G를 곱해서 철수도 70kg의 중력보수도 70 다 곱해야 됩니다. 중가스도 G를 다 곱해야 됩니다. 9.8을 곱하든 10m/s 곱하든 어차피 전부 다 똑같습니다. 굳이 계산의 단위를 한 단계 더 늘릴 필요는 없지 않겠냐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반의 돌림이 0이 50kg짜리가 3m 떨어져 있네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A 막대의 질량은 어디 있습니까? 무게중심 어디 있겠습니까? 하네요. 요 점을 기준인데 이 길이가 5m짜리 길이잖아요. A의 길이는 5m짜리잖아요. 2.5m 되는 이 점에 있겠죠. 여기로도 2.5 되는 곳에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준을 잡았으니까 0.5m 되는 거리에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A라는 놈은 막대 A라는 놈은 10kg짜리인데 무게 중심이 요 받침점 B를 떠받친 받침점 기준 대비 0.5짜리겠네요. 요 놈은 누구 거다? 0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뭐 이렇게 0이 A 표시를 해 주는 건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고 뭐 이런 문제 푸는 와중에선 부단하게 빨리 해봐야 되겠죠. 물론 앞에 나와 설명할 때는 이렇게 글자를 적어주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만은요. 그렇다면 반시 방향은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점으로 반시를 넣으면 일단 철수가 돌리는 게 있겠네요. 철수 얼마요? 70kg짜리가 2의 거리에 있습니다. 되겠나요? 네. 그리고 남은 건 공이죠. 이 공은 10kg짜리인데요. 요 점을 기준으로 이게 x 떨어졌으면 이놈은 전체 2에서 2-x 떨어졌겠군요. 공은 10kg짜리가 2-x 거리에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또는 요걸 그냥 y를 삼아가지고 나중에 x 길이는 2에서 y를 빼도 된다. 뭐 이렇게 문제 풀어도 상관없는 부분이겠어요. 근데 뭐 충분히 산수계산 잘 하시는 여러분이니까 2-x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볼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계반의 돌림과 반시계반의 돌림을 우리가 다 제시했다면 이제 남은 건 산수용이죠. 53 150 더하기 5죠. 여기는 이 7이 140이군요. 20 빼기 10x 예,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이해됐습니까? 160이고 155네요. 넘어가면 5만 남습니다. 10x는 하겠습니다. 예, x는 0.5m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군요. 이해됐습니까? 네. 예, 정리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